2024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조명실 이실비. 그 사람 죽은 거 알아? 또 보겠지 떡볶이 집에서. 묻는 내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상하지? 충분히 안타까워하면서 떡볶이를 계속 먹고 있는 게,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게 괜찮니? 그런 물음들에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모르겠고, 겨울이 끝나면 같이 힘껏 코를 풀자, 그런 다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코를 흘리고 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가 손톱을 벗겨내는 속도를 이기길 바랐다. 다정, 걱정, 동정, 무작정 틀지 않고 어두운 조명실에 오래 앉아 있었다. 초록색 비상구 등만 선명히 극장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 이것이 지옥이라면 관객들의 나란한 뒤통수, 그들에겐 내가 안 보이겠지. 그래도 나는 보고 있다. 잊지 않고 세어본다. 네, 2024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조명실 이실비 시인의 시입니다. 두 번째 시죠. 이 한 사람의 시를 두 편 다 뽑은 듯해요. 조명실, 조명은 밝게 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밝게 하는 겁니다. 밝게 한다는 것은 어둠이 있다는 것이고, 또 어둠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명이 있는 방은 어쩐지 좀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곳이기도 하죠. 네, 대상을 선명하게 대비시켜 주면서 어둠과 밝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네, 그 사람 죽은 거 알아?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 사람 죽은 거 알아? 또 보겠지 떡볶이 집에서. 묻는 내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라고 했네요. 아무래도 그 사람은 셀럽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셀럽, 그러니까 영어로는 celebrity라고 해요. celebrity라고 하는데, 흔히 유명인사,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 셀럽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흔히 유명인사들. 그러니까 또 보겠지, 원래 이거 또 보겠지 이렇게 띄었어야 되는데, 이 떡볶이집하고 맞춰서 일부러 이렇게 붙여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또 보겠지 떡볶이집에서, 이 발음이 비슷해서 원래 이렇게 써야 정상인데 일부러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묻는 내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네, 이 죽음이라는 게 있고, 또 떡볶이집, 네, 뭔가 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또 묻는 내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죽음은 왠지 공포가 있는데 또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죽음의 공포를 전하면서 그 죽음이 자기 것이 아니고 타인의 것이기 때문에 마치 수다의 주제나 된 듯이 또 좀 흥미거리 정도로 여기는 자신들의 태도에 놀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너무 태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태연하게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듯 해요. 네, 화자는 거기에 당황하고 있어요.
사실 진짜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거기에 놀라고 있는 거죠. 너무 태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그래서 뭐랄까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네. 이상하지? 충분히 안타까워하면서 떡볶이를 계속 먹고 있는 게,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게 라고 했네요. 안타까워하는 건 충분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워하기는 분명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떡볶이를 계속 먹고 있는 게 이상하대요. 죽음에 대해서 정말 공포스럽게 여긴다던가, 또 정말로 자기랑 상관이 있는 사람의 죽음이라면 떡볶이를 계속 먹을 수가 없겠죠. 근데 자기와 상관이 없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떡볶이를 계속 먹고 있어요. 또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게, 너라는 것, 어쩌면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물론 타자를 가리켜서 너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삶,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삶을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것, 네, 그게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죽음을 대하는, 즉 타자의 죽음에 낯선, 정말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어떤 타자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의 태도가 좀 낯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감정이 좀 생경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해요. 자신들의 태도가. 사실은 대단히 두렵죠. 그냥 반어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대단히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데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한 듯 합니다. 네. 괜찮니? 그런 물음들에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모르겠고, 네, 여기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것 같긴 한데, 답장해야 할지 모르겠고, 다른 문장에서라면 이렇게 떼어 쓰셔야 돼요. 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글자 수 때문에 붙여 쓴 것 같아요.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답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런 물음에 어떻게 답장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은 표정에 드러난 어떤 그 불안, 어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한 질문에 당황하고 있어요. 어떻게 답장이라고 표현한 게 아무래도 직접 이렇게 들은 이야기라기보다는 마치 거리를 두고 편지에 답하듯이 거리를 두고 답장을 자세히 적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답장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리를 둔 표현 같습니다. 겨울이 끝나면 같이 힘껏 코를 풀자, 그런 다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코를 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서 겨울이라는 거는 좀 힘든 시기죠. 추운 시기고, 사실은 여름도 힘든 시기인데, 여름은 뜨거운 어떤 젊음의 시기라면 겨울은 좀 죽음과 관계가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런 힘든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에 앓던 그런 아픔을 다 털어내버리자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아파하고 있음을 좀 구체적으로 코를 흘리고 있다, 코를 풀자, 이런 표현들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흔히 구상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추상화, 구상화 할 때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구상화라고 하죠. 네, 그런 어떤
그런 감정들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듯해요. 아직도 코를 흘리고 있죠.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 거죠. 네, 아직 코를 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 털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여전히 아파하고 있어요. 여전히 겨울입니다. 겨울을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가 손톱을 벗겨내는 속도를 이기길 바랐다 라고 합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가 손톱을 벗겨내는 속도를 이기길 바랐다. 이 표현 참 좋습니다. 근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하기가 좀 버거운 듯해요. 그러니까 제가 짐작하건대 그 손톱을 우리는 이렇게 벗겨낸다는 표현으로 봐서 좀 매니큐어 같은 거를 이렇게 벗겨낸다라는 표현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냥 손톱을 잘라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다 할지라도 어떤 제가 짐작건데 회복의 속도가 어떤 무너지는 속도를 이기길 바랐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걱정, 다정, 걱정, 그죠? 다정, 걱정, 동정, 무작정, 틀지 않고라고 표현해 놨어요. 다정, 걱정, 동정, 이거는 감정이죠. 무작정 감정이 아니잖아요. 정자에다가 라임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무작정 틀지 않고라고 해요. 근데 뒤에 이제 여기 보면 어두운 조명실로 들어앉았다라고, 아까 떡볶이집에서 조명실로 이제 어느새 우리는 그냥 읽고 있는데 어느새 조명실로 이렇게 장면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이미 조명실에 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조명실인데, 조명실에서 그 떡볶이집에서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을 가지고 조명실에 왔는데, 그때 그 감정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그 감정들이 다정, 걱정, 동정인 거죠. 그래서 그걸 무작정 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명실에 들어와서 그런 감정들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하나의 극장으로 여긴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그런 감정들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명실에 와서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심호흡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 듯해요. 네. 어느새 그냥 탁 이렇게 조명실에 왔죠. 어두운 조명실에 오래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감정들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네. 초록색 비상구 등만 선명히 극장 내부를 비추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극장이 어두운데, 조명실도 어둡고 다 어두운데 초록색 비상구 등만 빛이 있어요. 비상구는 어쩔 때 사용하죠? 네, 죽음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났을 때, 무서운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하는 비상구잖아요. 지금 화자는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공포 분위기죠. 이 비상구라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의 공포가 있을 때 달아나는 탈출구잖아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한마디로 조명실이 무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지옥이라면, 지금 조명실은 장소니까 이것이 아니고 이곳 해야 될 텐데 시인은 이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섬세하죠. 보통
조금만 소홀히 다루었으면 이곳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은 이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아주 섬세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라고 한 것은 장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화자가 어떤 대면하고 있는 지금 사태, 상황이겠죠. 상황. 그러니까 사태와 상황을 정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지금 사태를 이렇게 현재 화자가 대면하고 있는 사태를 상정한 듯해요. 이렇게 지옥이라고. 이것이 지옥이라면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나란한 뒤통수, 그들에겐 내가 안 보이겠지. 시인들은 불안도 참 코믹하게 표현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지옥이라면 관객들의 나란한 뒤통수, 그들에겐 내가 안 보이겠지라고 합니다. 실루엣만 보이겠죠. 앞에 조명실에서 앞에 있는 관객들을 보면 대부분 조명실은 관객 뒤에 있잖아요. 관객 뒤에 있으니까 관객들의 실루엣만 보이겠죠. 그 실루엣이 좀 공포스러운, 만약 지옥이라면 그 실루엣은 죽음의 모습이겠죠. 네. 그러니까 관객들은 사실 곧 상영될 영화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으로 상정하는 것은 화자에게만 보이는 그런 공포스러운 지옥의 모습이겠죠. 뒤에서 검은 실루엣만 보고 있잖아요, 화자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지옥의 모습으로 상정하고 화자 혼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그 실루엣들이 이렇게 줄 딱딱 맞춰 있는 어떤 그런 절비한 주검들의 모습으로 화자가 상상하고 있는 듯해요. 네, 많이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두 행이, 두 연이죠. 한 행씩 해서 참 멋진 표현 같아요. 그래도 나는 보고 있다. 잊지 않고 세어본다 라고 하는데, 이 시의 전체를 물론 마무리를 잘 한 거겠지만 이 시 전체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딱 잘 정리가 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보고 있대요. 지금 화자는 앞에 있는 그 실루엣들을 뭘로 보고 있어요? 주검으로 보고 있는데, 두려우면 안 볼 텐데 고개를 돌리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돌아서거나 할 텐데 그래도 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잊지 않고 세워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의 감정이 화자에게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한마디로 무섭지만 그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대면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펴보면서 하나하나를 대면한대요. 무섭지만 그래도 대면하겠다고 해요. 흔히 우리가 용기라는 표현을 쓰죠. 용기. 누가 용감하다라고 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용감한 게 아니라 용감하다라는 것은 무섭지만, 용기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섭고 두렵지만 자기가 자아내는 것, 무섭지만 원래 용기는 없지만 피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 용기겠죠.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섭지만 그래도 대면하는 것, 그것이 용기인 듯해요. 한마디로 여기서 용기를 내본다라고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조명실 이실비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